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치권이 주목한 11월이 시작됐고 예상대로 요동쳤습니다. 11월 한 달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거기에 명태균 녹취 사태까지 터졌죠. 민주당은 오늘 공공연히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 하야 공세를 폈습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한 이재명 대표 다시 촛불에 불을 붙일 기세입니다. 내일 장외 집회에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숭례문 광장에서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연설문 초안에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는 왜 또다시 모인 것인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우리 국민이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혁명도 들어갔습니다. 촛불벽이 높아졌지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탄핵 연상을 우려해 최종적으로는 빠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대통령 하야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야가 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8년 전 성남시장 시절엔 탄핵을 앞장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합시다. 퇴진하라고 요구해도 안 할 거니까 퇴진할 때까지 죽으라고 쏩시다. 민주당 관계자는 8년 전과 달리 이 대표는 탄핵 조기 대선을 가장 늦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야권이 탄핵 대신 조기 대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 강경파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나섰는데요. 자, 민주당 지도부 겉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강경파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개헌연대 모임 의원 수는 20여 명. 문정복, 민형배, 장경태 등 친명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됐습니다. 탄핵할 국면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고 임기 단축의 개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셔서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보다 조기 대선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표가 필요한데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는 개헌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됩니다. 탄핵이 넘어야 할 헌법재판소 벽보다 여론의 벽이 더 낫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당선 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19%,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원인 1위로 꼽혔는데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번 주 긍정평가는 19%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72%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로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 육성 여파는 일부 반영된 수치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민생 물가 문제와 소통 미흡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20%대가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대통령실은 심기일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정 실장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 대구, 경북 TK 지지율입니다. 보수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 T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 18%. 저희 취재진이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민심이 왜 이런지 물어봤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제게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보수 정권의 버팀목인 대구 경북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 역시 20% 선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지율은 18%,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추세로 보면 지난달 말 대비 13%포인트 곤두박질 쳤고 심지어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좀 많이 컸는데 또 영부인 이슈가 하루가 멀다고 많이 터지다 보니까 나라가 더 혼란스럽기만 한 것 같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락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들고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등 김건희 여사 이슈들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풀지 않는다면 지금 정권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53%로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추세가 갈리는 디커플링 현상의 시작인지 전문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여권은 전에 없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며 전면 인적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친윤들도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 한동훈 대표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탄핵 전야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당정 갈등에서 대통령을 엄호해온 홍 시장,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면서 국정기조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늦으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촉구했습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의 쇄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빨리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오역을 살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 행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통화 녹취 공개 이후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명태균 사태 처음부터 방어할 테니 전모를 알려달라고 용산에 요청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며 뭐가 더 있을지 모르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주말까지 대통령실 대응과 여론을 본 뒤 공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11월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발언 수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육성 공개하고 오늘부로 발언 수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회의 때 지도부들의 발언 보시고 계신데요.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고 하고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고 하야도 나왔습니다. 당장 대통령 끌어내릴 것 같죠. 자, 문제는 이제 그러면 액션인데 민주당이 검토하는 게 탄핵이 아니라 조기 대선이다. 뭡니까 조기 대선은? 뭐가 달라요? 둘 다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조기 대선은 국민투표로 끝내거든요. 결론은 같은데 방법은 좀 다르죠. 민주당이 그럼 조기 대선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00표가 필요합니다. 야권이 모두 동의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8표 이탈표가 나와야죠. 하지만 탄핵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탈이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배신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기 대선은 여당의 부담이 적다는 거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임기 단축 개헌은 입법권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훨씬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기 대선이라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어차피 그래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점도 조기 대선 쪽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인데요. 탄핵은 최종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요. 반면 조기 대선은 개헌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낮으니 민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더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도 일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 이거라고 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대표 오는 15일,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물론 2심,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친명 강성 김용민 민주당 의원, 어제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여권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은 이 조기 대선을 한다면 언제 하자는 거예요? 강경파는 당장 내년에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오늘 물어보니까요. 솔직히 아직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탄핵까지 불이 붙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임기를 1년 정도 줄여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도 넉 달 전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때 공약했고 실제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죠. 자, 이렇게 민주당은 뭐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 쪽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실제 상황이냐고 묻기도 하던데요. 대구 경북 18% 충격적인 수치죠. 대구 경북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장 민심은 그 정도는 아닌데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 한동훈 대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대표가 이탈하면 사실상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오히려 그게 고민이죠. 한 대표 이틀째 침묵하고 있는데요. 측근들에게도 말을 아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 대표 측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찬성한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여러 의혹에 뭉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확고합니다. 명태균 씨 사건 터졌을 때부터 대통령실에 설명해주면 적극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답이 없다는데요. 진실을 모르니 답답하다는 거죠. 야권의 조기 대선 공세는 막아야 하지만 대통령의 싸늘한 여론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든 한동훈 대표에게 진짜 위기가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최대 이슈는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 육성이었는데요. 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하지 말라 매몰차게 끊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또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하야를 건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거짓말이나 궤변 말고 비서실장 녹을 받는 값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끊었다는 겁니다.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다만 김건희 여사는 매몰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축하 전화 덕담으로 건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공천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 육성 녹취 파일, 여당에서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연구소가 분석을 해보니 3개의 파일이 짜깁기 편집된 것 같다는 겁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최승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대통령실 출신인 여당 의원들이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17초짜리 대통령 녹취가 의도적으로 짜깁기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공개는 일종의 저는 기획 폭로였다. 전 그렇게 보고요.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 앞뒤 다 잘라내고 실체가 없는 뭔가 있는 것처럼 잔뜩 부풀려서 임의로 편집 조작된 증거가 보인다.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 한 음성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리규명연구소는 녹취 속에 담긴 문장의 주파수 음폭이 구간별로 상이해 3개가 짜깁기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파일 4.1초 시점에 예라는 목소리가 편집 삽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녹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뉴스에도 나와요. 그 문제의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듯하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국감장에서 모두 재생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편집 안 된 부분을 통으로 끊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녹취 파일 신빙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검찰이 어제 명태균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죠.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명 씨 장모의 집과 처남 회사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명 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창원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겁니다. 같은 시각 창원지검은 명 씨의 장모 주거지와 처남 회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 장모는 어젯밤 채널A와 만나 검찰에서 오전 10시쯤 동시에 아들 회사에 8명, 우리 집에 6명 왔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등이 담긴 휴대전화는 숨겨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 불지르겠다고 한 명 씨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없앨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와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소재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다음 주 초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 조사를 마치면 조만간 명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정부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파병 규모를 처음 언급한 건데요.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푸틴에게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규모가 8,000명에 달한다며 최전선 작전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또 고기 분쇄기라는 다소 강한 표현까지 언급하며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Putin has been throwing more and more Russians into a meat grinder of his own making in Ukraine. Russia's been suffering some 1,200 casualties a day. 김용현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에 가까운 포탄과 미사일 1,000여 기를 지원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의 압박에도 러시아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8,000명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추궁했는데 러시아 대표는 아무런 말 없이 당황한 표정만 보였습니다.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러북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거라 밝혔는데요.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에는 자국포로와 교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귀순을 원하더라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건데요.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조만간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한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현재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준비하고 있다며 수일 내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 방어용 무기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 우크라이나인 포로와 교환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국내 송환 등을 고려한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기로 했는데 한 정부 관계자는 국내 송환 문제는 우크라이나 측과 입장이 달라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공병부대 파견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거기서는 드론이 공격하니까 공병부대가 많이 갔지 않았겠나 싶어요. 땅굴을 파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병력뿐 아니라 노동자도 다수 파견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러시아 내 자폭드론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부상당한 북한군이라며 공개된 영상입니다. 남성이 병상에 누워서 한국어로 전장의 참혹함을 증언하는데요. 진위 여부를 놓고 우크라이나가 여론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붕대를 칭칭 휘감은 채 병상에 누운 남성이 겨우 입을 떼며 말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입니다. 저희가 쿠르스크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 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40여 명의 전우들이 모두 죽고 자신만 살았다며 참혹했던 순간을 폭로합니다. 제 친구들은 흑철, 경화를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천하의 시체를 제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으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던 북한군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한 북한군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북한 사람 말하는 건 맞아요. 평안도 쪽 억양이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측은 SNS를 통해 해당 남성은 북한군이 아닌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의 기계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자료들이 우크라이나 매체나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생 당사자 같은 경우는 심리전 차원에서 어떤 얘기든지 다 과장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고요. 지난달 28일에도 한 현지 단체를 통해 북한군과 교전을 벌인 우크라이나군이 인공기를 뺏어든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화성 19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진력이 개선돼서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최종 완결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매연을 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미사일 발사 차량. 육중한 바퀴를 굴리며 발사 장소에 도착한 뒤 발사대를 천천히 세웁니다.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선간이 도래했습니다. 곧바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화성 19형이라고 이름 붙이고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직전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보다 추진력이 강해져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늘어난 만큼 발사체가 내뿜는 불꽃과 연기량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동 발사대가 훨씬 길어져 28m를 넘는 데다가 바퀴도 두 축 늘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개량을 거치면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자랑하는 이유인데 과거와 달리 열병식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고 기습 발사한 점은 이례적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파병 쪽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는. 신형 무기체계 시험에 맞춰 김정은 주해 부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 11명과 4개 기관을 독자 제재할 방침입니다. 한미 공군도 화성 19형 발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무인기를 이용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오늘 최초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예상되는데요. 통상 사전 투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측은 벌써부터 선거 불복의 포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마을 이름과 함께 공식 투표용지라고 적힌 봉투를 열자 투표지가 나옵니다. 누군가 거침없이 투표지를 뜯더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즉시 파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은 용지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사전 우편 투표를 조작하는 것 같은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미 FBI는 자체 조사 결과 러시아에서 제작된 가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작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펜실베니아의 대형 사기를 적발했다며 당장 기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They found a lot of smaller things in Pennsylvania, as you know, and I think they've been corrupted and taken care of. They were corrupt. They were corrupted.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하기 위한 준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일부 경합주에서 선거 당일 사전 우편 투표 개표를 시작하는 만큼 당선자 윤곽이 며칠 뒤에 나올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발언으로 해리스가 궁지에 몰리자 해리스 구하기가 시작됐습니다. 침묵하던 유명인들 전면에 나서서 해리스 지지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는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등장합니다. 연단에서 해리스와 인사를 나누는 여성, 라틴계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코미디언이 라틴계가 다수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라틴계 연예인이 직접 해리스의 유세장을 찾은 겁니다. I am Puerto Rican. I was born here and we are Americans. I will be casting my ballot for Kamala Harri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udly.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불러 트럼프 측이 역공에 나서자 궁지에 몰린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도 해리스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SNS에 트럼프 집권 당시 전국적으로 번진 흑인 인권 시위 영상을 올리면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생각하면 선택은 분명하다고 밝힌 겁니다. 스칼릿 조앤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영화 어벤져스 출연진들도 이날 SNS를 통해 단체로 해리스 지지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나는 공화당원이기 이전에 미국인이라며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전 남편 특혜 채용 사건으로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라 추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강제 소환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다혜 씨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문 씨의 조사 불응은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했다며 다음 주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씨 변호인은 소환 불응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참고인인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법정에 세워 신문했습니다. 오늘 다혜 씨 관련해가지고 태국 기준입니까? 사실입니까요? 하지만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 전 행정관처럼 법원에 세우긴 어려운 겁니다. 다혜 씨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 취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교육감이 쓰러지고 조합원들은 다쳤는데요. 학교 복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일방적인 간접하기 신경호 교육감 강력 규탄한다. 잠시 뒤 신교육감 일행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항의는 더욱 거세집니다. 말씀 좀 나눠주시죠, 교육감님.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결국 신교육감이 밀려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저 디스크 환자인데 119 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무릎 잡으셔야 돼, 무릎. 신교육감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5분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되돌아온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무리한 항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물리적 행위로 일어난 사고임을 밝힙니다. 전교조 측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얼마 전 신교육감이 무효를 선언한 단체 협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경시대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년 전 당선된 신교육감은 학력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단체 협약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교육청과 전교조 모두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금은방에 4천만 원어치 골드바를 들고 와서 팔겠다던 여성, 금은방 주인의 눈썰미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돈 세탁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은방 안에서 경찰들이 4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진열장 위에는 카드형 미니 골드바가 쌓여 있습니다. 여성이 가져온 건데 모두 75돈, 약 4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더니 곧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던 겁니다. 모아놓은 것을 처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워서. 혹시 뭐 현금으로 다 받는다고 하면은 뭐 결제 오늘 처리될까요? 그럼요. 그리고 누님이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 고객님도 오시는 거죠? 저도 가야 돼요? 전화 주신 분이 오시는 게 보통 일이라서. 여성이 들어온 뒤부터 금은방 주인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둔 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켜둔 전화에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밖에서 대기하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죄적인 쪽으로 연루가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여성에게 환전을 지시한 남성과 자금 출처에 대해 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시작하더니 길가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찔한 순간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왕복 6차선 도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그때 인도로 나오던 행인 2명을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이 차량은 그대로 식당 주차장 입구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소방과 경찰 차량이 줄지어오고 길을 걷던 행인들은 멈춰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엄청 아수라장이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비명 지르면서 소리 지르시고 구급차 부르시는 분, 경찰 부르시는 분, 막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었던. 오늘 오전 9시쯤 렉서스 차량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입구는 깨진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요. 안에 있는 벽도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고속도로에 돼지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싣고 가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돼지 잡기로 고속도로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부서진 화물차 지붕 틈으로 돼지 수십 마리가 빠져나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돼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천막을 치고 몰아넣습니다. 줄로 올무를 만들어 한 마리씩 포획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대구 고속도로 동고령 요금소 인근에서 돼지를 싣고 가던 4.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추정은 그렇게 되는데 조사 중이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고 차에 실려있던 돼지 80마리 중 38마리가 도로로 탈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돼지들로 인해 더 사고가 나지 않도록 1시간 동안 안전조치와 포획에 나섰습니다. 한 개 차로를 통제하고 다른 화물차에 돼지를 무사히 옮겨 실으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시속 200km가 넘는 태풍이 대만을 덮쳤습니다. 이례적인 늦가을 태풍의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사망자와 부상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솟구쳐 오릅니다. 시내 도로 곳곳엔 강풍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부러져 뒹굴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에 신호등까지 함께 쓰러졌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의 중심부가 대만섬에 상륙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최대 풍속 시속 227km의 강풍에 일부 지역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나무와 함께 쓰러진 전봇대에 깔려 숨졌고 쓰러진 나무가 트럭을 덮치면서 5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正要通过这小货车，却倒木能压砸于小货车头上。 강풍에 날아온 철제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지고 불어난 강물과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주택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都没有想很多，就直接跑出去。跑出去的时候都是淹水。 대만 기상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3명이 숨지고 5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섬을 빠져나간 콩레이는 중국 남부 저장성과 상하이 인근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콩레이의 영향권에 든 중국 남부 푸젠성에선 강풍에 건물 지붕이 뜯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스페인 남동부는 최악의 홍수로 몸살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훌쩍 늘어나서 지금까지 집계된 인원만 158명입니다. 이 와중에 도둑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침수된 차들이 도로를 가득 채운 채 뒤엉켜 있습니다. 미처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이들의 시신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있고 시신들을 수습하는 모습이 도로 곳곳에서 보입니다. 주택가의 외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방 내부는 진흙과 홍수 잔해물로 가득 찼습니다. Si quedamos 15 minutos más en el parking, no contamos el cuento porque nos hicieron cruzar todo el supermercado para irnos al segundo piso. Estaba el agua por acá cuando estábamos cruzando para irnos. 지난달 29일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1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치 비가 몇 시간 만에 쏟아진 데다 대피령도 늦게 내려져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도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스페인 교통부 장관은 발렌시아 지역 3개 지하철 노선이 모두 폐쇄됐고 수도 마드리드와 이어지는 고속철도 끊겨 3주간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a está mirando móviles, ya está. Es que lo pierdes todo, ¿verdad?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약탈행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침수된 상점을 노린 약탈범 39명을 검거해 도난품을 회수했다고 밝히고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11월의 첫날, 백화점들은 일제히 한 발 빠른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높이 7m 열기구에 농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스크린 영상까지 이 화려한 색감과 장식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그 현장, 이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스크린이 신비로운 크리스마스 성으로 바뀝니다. 거대한 리본과 대형 트리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크리스마스 장식. 일찍 다가온 연말이 반가운 듯 거리는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근의 다른 백화점입니다. 마치 20세기 브로드웨이 극장가처럼 꾸며놨는데요. 화려한 조명에 붉은 장막까지 더해져 마치 극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2만 개가 넘는 전구로 꾸며진 외벽. 마치 한편의 쇼와 같은 화려한 경관에 퇴근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의도의 또 다른 백화점입니다. 약 1000평 규모의 공간을 동화 속 서커스 마을로 꾸몄습니다. 천장에는 놀이동산처럼 열기구가 두둥실 떠다닙니다. 아린이 여기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서 사실 신랑하고 아이하고 같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오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이 개장하자마자 달려와 줄을 서는 시민들. 사전 예약에만 3만 명 넘게 몰리며 14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백화점 온 김에 아이 책가방도 좀 보고 돈 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오늘부터 관광객들의 야간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민들 민원에 따른 전국에서 첫 사례라는데요.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환 기자, 정말 좀 조용해졌습니까? 네, 한옥마을 입구인데 확실히 한적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약 2시간 반 전인 오후 5시부터 관광객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여기부터 주민 거주지라고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통행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지난 7월 관광객이 붐볐던 당시 한옥마을 전경과 오늘 통행금지 시간 이후 모습을 비교해봤더니 관광객들이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려드는 관광객의 주차와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300건이 넘었습니다. 드르륵 하고 끌고 가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데시벌 뭐 이게 있잖아요. 소음을 측정을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가 계속되자 서울 종로구는 지난 7월 북촌을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촌로 11길은 레드존으로 분류해 관광객 야간 출입을 금지하고 오렌지존에선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일과 시간 전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좀 그런 활동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년 3월부터는 통행 금지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없군요. 정진석 비서실장, 천하람 원내대표인데 누구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명태균 씨를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정 실장은 천 원내대표가,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더 잘 안다고 한 건데요. 이른바 친분 배틀, 이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비서실장님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아닌가. 빠져나가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천하람 의원님은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홍매화 하셨잖아요.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매화 심었잖아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결론은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 네, 야당 의원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 질타했는데요. 사과를 안 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정 비서실장, 국회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계속된 사과 요구에 결국엔 유감 표했습니다. 자, 오늘이 대통령실 상대로 한 국감이라서 사실 전부터 관심이 컸거든요. 맞습니다. 막상 국감 시작되니까 이 치열과 유치 한 끗 차이를 오가는 이 언행들이 쏟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증인을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증인 합의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왜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증인 채택해놓고. 잠깐만 있어.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품격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때는 관계가 좋았던 두 사람 같은데 누가 눈치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네, 방송 끝까지 보셔야 그 답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친명 김남국 전 의원이 지목한 눈치와 생각 없는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오늘 김 전 의원 SNS에 문 전 대통령 겨냥해서 이 시국에 독후감을 올리다니 눈치 없고 생각 없다. 이 윤 정부 탄생에 원죄가 있는데 신선 노름, 책장사 그만하고 촛불에 선봉에 서라면서 직격했습니다.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문 전 네. 대통령이 뭐 어떤 책을 추천했어요?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땡땡 맞음이 쌓여서 축제가 되겠지인데요. 정치권은 이 땡땡 맞음이 명태균 게이트를, 축제는 촛불 집회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 나름 그렇다면 은유적인 비판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김 전 의원 향한 친문계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 이 정도 수준이냐, 이 철부지간신들의 천박함이라면서 직격했는데요. 결국 눈치도 생각도 없는 사람, 김남국 전 의원 본인 아니냐는 거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김우영 의원,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 지낸 그야말로 최측근인데 대표에게 누를 끼쳤어요. 네, 김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누를 끼쳤다면서요. 이 당직도 물러나고 반성문도 썼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고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면서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한다며 절절한 마음 전했습니다. 판사들에게 이제 잘못을 뭔가 했나 본데 이 대표에게는 무슨 누를 끼친 거예요? 네, 이 대표 1심 판결이 이달에만 2건이 나오죠. 민주당 무죄 여론전 펼치면서 판사들에게 희망 걸고 있는데 사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죠.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들께서 양심과 소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식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 받아. 네. 근데 저런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피고인 본인이 한 발언도 아니고 재판 기록 살피느라 볼 여유도 없다는데요. 사건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 결심 최후 진술에서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합리적 판단해줄 것이라고 호소했었죠. 이 대표로서는 측근의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스러울 수 있겠죠. 이 SNS에 올린 글 하나, 또 국감장에서 내뱉은 말 하나도 화제가 되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눈치일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찬사를 보냈던 파리올림픽의 사격 스타 김혜지 선수. 올림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아왔죠. 국내 최초로 테슬라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김예지가 테슬라도 접수했습니다. 무심한 듯 전기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기판 스크린도 가볍게 터치합니다. 국내 최초 테슬라 코리아의 홍보대사가 된 겁니다. 테슬라는 무광고로 유명한데 이렇게 모델로 기용한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김예지는 혁신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브랜드라 저와도 잘 맞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예지와 테슬라의 인연은 지난 7월 파리 올림픽부터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선수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무심한 김예지를 보고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며 연기가 필요 없다고 찬사를 보낸 뒤 김예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후 김예지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루이비통 화보 모델에 이어 킬러 역의 배우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Slowly, very slowly. 괜찮아요. Yeah. 네. CNN 등 외신도 주목하는 스타가 되는데 김예지는 패션 아이콘으로 불러줘 감사하지만 자신은 사격 선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0m 공기권총 세계 랭킹 1위인 김예지는 내년 사격 월드컵과 그랑프리에 맞춰 국제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수산양식 박람회 시팜쇼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방어 요리쇼부터 초밥 경연대회까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수산물 축제 현장에 장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신종 봉구 거의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확히 21g의 초밥량을 맞추기 위해 진땀을 빼는 경연 참가자들. 하지만 얼굴에선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좀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추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새우잡이 체험이 한창입니다. 잡아보려 애쓰지만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탓에 물에 젖기 일쑤입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수산양식 박람회 시팜쇼에선 바다에서 식탁까지란 주제로 다양한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말리면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감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수산물이 바다에서부터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 셰프 최효섭과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가 회로만 먹던 방어를 새롭게 재해석한 요리쇼도 선보였습니다.
방어 스테이크와 콥 샐러드. 색다른 맛에 입도 즐겁습니다.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요리쇼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래바다 환경에 대비해 고수온을 견뎌내는 신품종 양식 물고기 대왕 북바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후변화 TF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수산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4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양재동 H센터에서 오는 3일까지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 제주에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 도로가 잠기고 급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11월을 기준으로 101년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양이 쏟아진 건데요. 내일 오전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많게는 250mm, 여태 온 만큼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도 80mm 이상이 퍼부을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 특보 수준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초속 15m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13도, 춘천은 11도에서 시작되고 진주는 15도, 제주는 19도에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과 비슷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11월 중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지율 19%,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득표율이 48%니 수치상만으로 보면 30% 가까운 민심이 돌아선 겁니다.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는데 왜 국민이 먼저 등을 보일까요? 국민들이 실망한 이유, 김건희 여사 문제, 민생, 불통 순이던데요. 윤 대통령 7개월 전 총선 패배 직후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쇄신 약속했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정 쇄신 그 약속 지킬 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